남편분은 아까 베란다에서 그 아내분이 저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 지금 보시고 어떠세요? 많이 미안해요. 미안하고. 만약에 그때 바로 뒤따라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다 감사주고 안아주고 진심으로 자기가 사과를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근데 우리 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내분은 그저 남편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짐 싸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의 인생 전부를 건 거란 말이에요. 건 이 배우자한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아내로서의 존재, 그 다음에 아이의 엄마로서 임신한 나의 배우자 요 존재, 그 다음에 함께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서로 동반자 이 존재, 이런 거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소한 일상에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애 아니야 그거 당신 잘못 생각했어 라는 거가 폭발물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간 굉장히 오랜 동안 쌓아왔던 그 마음의 서운함이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모르면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남편분은 제가 내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남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편분은 수동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 계세요. 남편분은 위기에 처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수동적이고 회피라는 방어 기제가 더더더 강해지는 분이세요. 도망가. 눈부신 빛의 반대편으로 찬란한 삶의 반대편으로 파고드는 이 맘에 우린 아파하고 있네. 항상 한 손을 뻗어 너에게 작은 온길 건네고 싶어도 겨우내 굳은 마음이 어떤 무게를 더할지. 우리는 슬픔의 문을 열고 이 모든 아픔을 거스르고 빛의 편으로 삶의 품으로. 쭉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있었던 일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장애아이를 키워야 돼요. 장애라는 판정을 딱 받았어요. 그럼 이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위기고 갈등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더 수동적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이거를 장애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도와주고 책을 권하도 안 해요. 네, 그렇지. 그것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극히 수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서는 더 수동적이고 회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치료나 육아에서 더 멀어지고 떨어지셨겠죠. 아니, 물론 안 되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저는 남편분이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어 기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키워야 된다고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이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없었다면 두 분이 갈등을 훨씬 덜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내분은 원래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먼저 대시하고 가족에게 나 보따리 싸주고 간다 그러고 오시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신 거예요. 원래 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위기, 난처한 상황, 갈등이 있을수록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분이세요. 맞아. 너무 다행이죠.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가뜩이나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들인데 그나마 그 위기 상황에서 엄마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만한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아까 인터뷰에서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게 너무 눈이 갔던 게요. 아내분은 남편분이 마음에 드니까 21살 때 그냥 짐 싸갖고 네, 쉽게 말하면 친정 가족들하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 갈래. 그리고 짐 싸들고 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러고 있다가 좀 조금 이따 가겠지. 있으면 뭐 좀 이따 안 가겠나 이런 생각도. 이게 남편분이 갖고 있는 그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장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적극적으로 같이 살 의사가 없으면 설득해서 나이도 어린데 그렇지. 집으로 보내든가 집으로 가. 아니면 살 의향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뭐 혼인신고라도 하자. 아니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서 뭐 내가 간판진다.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무릎을 꿇고 가서 내가 설득을 하마 이래야 되는데 그저 그냥 가만히. 근데 그게 이제 겉에서 볼 때 되게 온화해 보이는 거죠. 빙그레. 근데 그게 온화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에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요. 아내가 약간 이 부분에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남편의 특성이 죄송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해서 뭐 21 너무 살이시니까. 죄송한데요. 너무 갑자기 말해놓고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아니 남편분이 그런 특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기만하고 속이고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은 본인의 회피를 내가 이게 힘들어 미안해 차라리 그랬으면 되는데 네. 이 회피를 자꾸 아닌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같이 따라가 주지 못했으면 그때 어머 나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미안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병원엔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는 그걸 원했어요. 아니 그때 내가 뭐 다리 수술했다라든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아내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런 회피라는 방어 기제의 표현 방식이 우기고 당신이 틀렸어.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하는 방식을 쓰니까 아내는 복창이 터지는 거죠. 우라통이 터지고. 네. 그래서 이게 남편이 원래 갖고 계신 특성인 것 같아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고 매우 회피적인 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분이 자기중심적이세요. 자전거 타시는 것도 아내하고 탔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남편분이 좋으신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좋지. 그러니까 사실 아내는 뭘 할 때 즐거운지 혹시 물어보셨는지 궁금해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이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세게 했습니다. 네, 예, 세게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아직도 근데 과연 그럴까 이런 마음이 네. 많으시네요. 네,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20, 30대도 아니시고 60이 넘으셔서 그래. 또 살아온 인생이 길고 잘 바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수동적이고 회피적이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네요. 예, 전 국민한테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데 그거는 나름 의미 있는 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대로 뭐 회전문처럼 그 자리로 계속 돌아온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졸혼이든 뭐 이혼이든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일단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두 분의 어떤 삶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조금은 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잘 한번 또 지켜봐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박사님, 이 두 분이 저도 행복하길 바라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남편분께 드리는 이제 힐링 리포트는요. 예. 내 식구가 모여서 진지하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진심으로 그냥 남편분, 아빠로서의 마음, 남편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간 사실 내가 내 성격상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좀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편이야. 근데 너희들을 키우는 건 참 어려움이었어. 근데 이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네 엄마와 힘을 합해서 너희들을 또 양육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빠가 뒤로 빠져 있었었어. 근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엄마랑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함아. 그리고 엄마도 엄마의 마음을 내가 많이 이제 좀 보듬고 그렇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혀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말로 잘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분은 어쨌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폐성 장애가 어떤 거고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 요즘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읽으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진정한 알아차림, 이해가 진정한 공감을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해나가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두 분한테 이제 다 드리는 건데요. 가족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소통할 때 쓰는 방법이 T, thanks, 땡큐를 표현하는 T, 그 다음에 sorry, 미안함을 표현하는 S, L, love를 표현하는 L. 요거를 담은 약간의 마음 일기, 뭐 서로 교환 일기 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그때 그 사건, 장날에 만상이 돼서 나갔는데 모른 척했다. 그러면 그거를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한테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으면 미안한 쏘리,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라는 사과를 듣고 싶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남편분이 그걸 보시고 뒤에다가 답을 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미안했어라든가 내가 너무 그때 어른스럽지 못했다. 정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창피하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두 분이 그 약속을 정하셔서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땡큐 소리 러브 그 노트 있잖아요.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직접 저희가 다 준비를 드릴 했어요. 탑니다, 또. 그냥 편하게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여기에 직접 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네, 고맙습니다. 해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트까지 그래 준비해 주실 줄 몰랐었어요. 정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박사님께 들었는데 두 분 어떠셨는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가 그래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소극적이다 하는 거는 나는 몰랐어 사실은. 근데 박사님이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이고 맞네. 그래 앞으로는 내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볼게. 잘 봐주라.
고맙습니다. 아내분도 그러면 네. 자기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옆에서 더 지시하면서 기다려줄게. 많이 네. 많이 변하셨네. 아유. 네.